안녕하세요. 빌딩 파파송 김성윤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준하연 과장이랑 같이 여기를 왔어요. 저희 여기 왜 왔죠? 준하연 대리가 신설동에 좋은 매물이 있어서 또 전속을 또 받아가지고 같이 추천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온 김에 신설동역 공영주차장 치면 여기 풍물시장 안쪽에 주차장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도 왔는데 만차라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시간에. 지금 평일이라서 살짝 유동인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년층의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로서 신설동역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령대가 오늘 저희 신설동 말고도 홍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반되긴 하지만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건지로 이동해 볼까요? 물건지 어디 있죠? 물건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실은 그 준하연 과장이랑은 한 달 전에 한번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이 안쪽 저쪽 이면에 같은 또 준주거 지역에 40억대 금매 물건 나와가지고 한번 임장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금방 팔렸죠? 맞습니다. 신설동역이 이미지상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왜 투자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부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얘기해줬는데 신설동역 자체가 이제 막 오르는 지역이 아니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안정적인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신설동역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동대문, 동묘 이렇게 있고 우측으로는 제기동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호선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배후 세대, 또 여기에는 동대문 근거리 있기 때문에 의류 쪽 관련된 사무실이나 유통 관련된 사무실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 신설동인지 아세요? 이게 신설에 따라 신설동인데 조선시대 때 이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사거리 도성, 동대문 넘어서 신설된 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나름 조선시대 때는 또 새로운 동네였다라는 뜻에서 계속 쭉 이어왔는데 지금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동네가 된 이미지가 크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건 상업지도 많고 준주거도 많아서 대로변은 대부분 다 대형 건물이나 오피스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그런 지역보다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투자하실 때 손해를 크게 보시는 지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런 구도심 지역은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같은 역 근처에 준주거 이면에 팔린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저것도 평당 한 5,000선에 팔렸었죠. 네, 이면인데 서울은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설동도 수해 전부터는 계속 상업지다 보니까 땅값이 저렴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오피스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은 옛날 구도심 느낌이 나지만 거기에 맞게끔 또 상권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물건지 아직 멀었나요? 아니요, 바로 이제 횡단바도 건너면은 위치해 네. 있습니다. 그 상권을 보려면 그 주변에 임차인들이 층마다 뭐가 들어가는지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상층부에 뭐 치과도 들어가고 위에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신축급으로 들어선다면 병원급이나 근생시설이 들어갈 충분한 위치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제가 여기 한 10분 정도 우리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디님? 네네.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준하연 과장님 물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로변 코너 입지의 건물인데요. 평당가는 62억 기준으로 8,4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토지 평수는 73평, 그리고 연면적은 약 18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서 뭐 직접 임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용도예요? 타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자체가 준주거 지역이고 매도자 분도 좀 잔금 전까지 책임 명도 조건으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매입 후에 좀 신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분이 잔금 전에 명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개발을 하실 분이나 뭐 실사용 하실 분한테는 괜찮겠네요. 그러면 신축하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신축하면은 용적률은 최대 455%까지 나옵니다. 준주건데 인센티브 50%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지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 완성이 됩니다. 총 연면적은 400평? 네, 맞습니다. 아, 400평 나오는군요. 지금 보면 바로 옆에 이제 하나생명 건물이 저 정도니까 좀 더 층고 높게 하면은 저거보다 살짝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개발이 된다면 같은 라인에서는 좀 돋보이는 건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건물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네, 장점만 있었으면 팔렸겠죠, 당장? 맞습니다.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손님분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막 선호되는 투자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62억 기준으로 또 이게 밸류업용 물건이다 보니까 신축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100억대 가까이 되는 물건인데 그쵸. 이게 네. 매가 60억에 취득등록세 하면 65, 66 되니까 거기에 이제 400평이면 연면적당 지금 1200 정도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한 거의 대략 한 45억 정도가 또 들어가니까 100억이 좀 넘어가네요. 그래서 신설동역에 100억 이상 투자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면 뭐 강남에 투자를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신설동역을 나쁘지 않게 보는 부분은 여기가 비선호 지역이랑 하지만 되게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에요. 물론 주요 고객들이 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같은 수요가 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은 아쉬운 게 평수가 100평이 안 넘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승당 50평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대형 정형외과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치과나 내과, 약간 소규모의 병원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입지고 한의원 하신 분이 직접 운영하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연락 주세요. 주변 입지랑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업종이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주변 시세는 얼마 정도 하죠? 호가는 1억에서 한 9천 정도로 이제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 이면에 21년도에 7천 중반대에 이제 매각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뭐 평당가 8,400 수준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축비가 올라감에 있어서 부지 개념으로 봤을 땐 좀 더 쌌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직 거래가 안 되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사용 목적의 고객분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입지니까 많이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안쪽 이면도 뭐 5천에 팔렸고 같은 라인의 대로변도 6,800에 7천 선에서 뭐 5년 전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도 비싼 금액은 좀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이 건물이 해당 라인에서는 가장 싸게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싼 게 건너편에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해당 건물 맞은편에 좀 더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한 평당 한 7천 한 6, 700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건물이 더 괜찮은 거 아닌가? 그것도 명도가 되는데? 하지만 이게 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건물의 이제 전면부 부분이 저희 본 물건이 이제 좀 넓어서 임차인 분들이 본인 건물 어필을 할 때 좀 더 우수하기도 하고 전면이 넓은 것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코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너라는 그 입지가 코너가 아닌 입지 대비했을 때 거의 한 많게는 1.5배에서 1.2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개발이 되면 바닥 면적 좀 몇 평 나오죠? 바닥 면적 28.7평 정도 나옵니다. 한 30평 나오고 그러면 전용 한 20평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코너가 아니면은 전면 다 날라먹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코너이기 때문에 좀 더 땅의 가치는 훨씬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 써서 물건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저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 풍물시장처럼 신설동은 여러 가지 컨텐츠와 안정적인 또 배우 세대가 또 있으니까 또 역도 지금 1호선, 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이렇게 3개 지나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 2호선 그 내부 순환선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 여력이 있다. 그리고 동대문이라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 오피스 수요도 많아서 1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근생시설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또 매입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풍물시장 앞에도 그 다산 콜센터 있었는데 여기 하나생명도 콜센터네요. 그래서 콜센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직원들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거겠죠? 신설동 상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워낙 강북에도 위에 있고 아까처럼 이미지 자체가 좀 옛날 구도심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전문직 분들은 잘 모르시고 신설동 하면 패스하시는데 뭐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신설동이 좀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서 지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지로 좀 건물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수동이나 뭐 압구정 로데온 이런 것도 좋지만 평소에는 잘 못 가보는데 대신 이렇게 가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그럼 그런 거 위주로도 한번 많이 해볼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오늘 준하영 과장이랑 첫 영상을 같이 해봤는데 많이 떨렸죠? 아, 너무 떨리네요. 우선 이거 찍고 바로 홍대 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파파송의 김송현이었습니다. 준하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 입구에서 봐요.